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제3회 실험실 창업 이노래 비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창업지원단의 장대식 교수입니다. 사전 예고를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지금 이곳은 저희 대학 창조관 무크 스튜디오이고요.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 행사는 본 행사 영상은 이제 강의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비즈 포럼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비즈 포럼은 교육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하나로 교원과 대학원생들은 물론이고 창업 유관기관과 지역대학, 또 그리고 지역사회 등이 함께 어울려서 창업과 관련된 정례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지역사회 창업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또 산업 트렌드와 미래 창업 정보 등을 공유하는 열린 창업 광장으로 위상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조직 문화화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죠. 여기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화두로 떠오른 이후에 혁신 기술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변화도 또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절한 주제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의 진행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장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과학기술부 전문위원을 지내시고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전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태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요. 제목은 상당히 좀 거창합니다. 네, 사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신 손욱 부회장님이 저랑 친분이 있어서 옛날에 뭐 자료를 주신 걸 제가 좀 편집을 했고요. 이 내용보다는 제가 32년 동안 상기평에서 기업 지원하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강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거대합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은 조직 문화가 살아야만이 기업이 산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농담하지 않습니까?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우리 다윈의 그 적자생존을 보시면은 결국은 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가장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경기가 어렵고 뭐 전 세계 같은 어떤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어떤 간에 어떤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서 빨리 적응하는 이런 어떤 여기를 가져야만이 아마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는 우리 그 옛날에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진대재 장관께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분은 알파벳 순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 거죠. 그래서 A는 1점, B는 2점 이렇게 해서 쭉 매겼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일한다도 100점이 안 됩니다. 지식도 96점.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 이게 10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운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적응하실 때 생활하시면서 특히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결국 우리가 조직 변화시키는 거는 리더십이다. 근데 여러분
특히 저희가 이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하시고 창업하셨을 때는 그 조직이 적든 많든 간에 어떤 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큰 메가 트렌드에 우리가 적응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결국은 이 메가 트렌드를 못 읽으면 사실은 도태합니다. 일본이 80년대 인텔이 이제 D램을 만들어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미국이 너무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의 어떤 그 집중화를 보면서 이제 견제를 합니다. 그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반도체에 뛰어들죠. 근데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에서 비메모리는 미국한테 많이 뒤떨어지지만 D램은 전 세계 마켓에서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삼성이라는 데는 그 메가 트렌드를 잘 본 거죠. 그리고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의 전자 산업이 그렇게 저희들이 컸던 게 지금 전 일본의 모든 전자 회사를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보다 수익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저희 소니 워커맨이 저희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을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5G까지 갔습니다만은 일본은 자체 통신 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통신 쪽에는 전혀 좀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메가 트렌드를 잘 읽어야만이 앞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적자 생존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한번 보시면 저희 나라가 세종, 그 다음에 정조, 근데 대충 보시면 한 300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할 때. 지금 21세기가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던 주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19세기 얼마나 저희 그 어떤 선진국에서 1, 2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일제시대도 있었고, 또 6.25를 거쳤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는 20세기에 그래도 저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웅은 절대 같은 시기에 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그리고 정주영, 이병철이라는 3명의 영웅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시사한 바가 큰 거죠. 우리가 또 그러면 행운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답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교육제도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교육제도를 고민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또 하늘 감동되어서 앞으로 대학이 변해야만이 우리 국가와 나라가 변한다. 특히 잘 보시면은 미국의 경쟁을 보십시오. 전 세계 대학의 랭킹을 100개를 닦으면요, 50개 정도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앞으로 변하고, 특히 저는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대학생들이 다 학교를 졸업하겠습니까? 저는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될래요. 저는 고실버. 요즘에는 일자리 문제 있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많이 중요한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전남으로 내려서 보니까 아직도 지방이 사실 소멸위기인데 그러니까 일자리를 너무 고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자리보다는 취업보다는 앞으로 더 창업을 해서, 특히 전남 가보니까 워낙 이 오지여가지고 다 광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창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거죠. 왜냐하면 독일은 여러분 워낙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이 약하죠. 그래서 어떤 두 양대 국가에서 고민하다 만든 게 사실은 4차 산업. 이게 4차 산업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이밍이 이제 굳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통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께서 특히 창업하셔서 어떤 직원과의 살 때는 특히 그 리더십, 책임 있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은수 교수, 이분이 아마 고대 교수님을 알겠는데, 이분이 옛날 책을 쓴 거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위기가 강하답니다. 5,000년 동안 저희 나라 얼마나 그 역사에서 보면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또 일어났고 IMF 때도 저희가 뭐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아주 어려운 시기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주위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창업하지 마라.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밑바닥 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려울 때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보면은 국내 마켓에 너무 의존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이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데서는 시장이 국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켓이 이 매출을 봐서는 사실 1조 정도가 돼야 되는데 1조 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힘들시더라도 저는 창업에서 한 번 더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어떤 모험적인 도전적인 이런 어떤 정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무섭습니다. 특히 저희 여러분 창업하실 때 제조업 가지고 중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4차 산업혁명이 가면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갑니다.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뭐 메타버스든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조업 가지고는 앞으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창업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기업이 망해도 바로 살아난 게 뭐냐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람의 인력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한 기업이 망해도 바로 다른 기업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국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떤 창의적인 이런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 보시면요. 저희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중국이 저희보다 뭐 또 앞서 있는데 저는 일본이 지금 뭐 117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저는 5년 안에 저희가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 정도 되고 저희가 5천만 되는데 일본이 1년에 수출액이 7,500억 불입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6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저는 5년 안에 수출에서 저희가 앞설 거다. 그리고 OECD에서 명목 GDP가 작년 말로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는 일본을 저희가 5년에 저는 뭐 극복할 수 있게 생각하고요. 2019년에 아베가 가장 안 좋은 정책을 썼죠. 어떤 산업에 정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세 개의 아주 아이템을 저희 수출 금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그 세 개 아이템을 저희 나라에서 개발을 해서 수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어떻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창업하실 때 보통 보시면은 기술 중심의 창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술은 요즘에는 어디 가든지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영 능력, 생산 능력. 이건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기업을 가보시면요. 연구소는 개방해줘도 생산 기술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술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기술은 다른 걸 갖다 쓸 수 있습니다만 영업하고 생산은 여러분들께서 경영은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특히 기업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울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참 요즘에 코로나 여러 가지에서 이 웅어리를 풀어주는 거. 결국은 이게 신바람 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또 직원들한테 많이 칭찬해서 직원들이 의시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결국은 요즘에 뭐 GWP 그래서 뭐 어떤 직장에서도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요즘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가능한 거죠. 제가 전 직장인 상기평이 대구에 본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미국에 있는 구글 같은 데는 앞으로도 코로나 끝나도 재택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월급도 또 깎게 됩니다.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우리가 한 군데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자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자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보이지 않는 자본 이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자본 이거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서로 믿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정신문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옛날처럼 용맹과 지장과 용장이 아니라 이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게 되려면 사실 교육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는 초, 중, 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모든 거를 우선순위를 성적이 둡니다. 근데 저는 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40대 이하의 수학자 우리나라 한 분이 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가장 못했던 과목이 수학이라 그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거의 노벨상에 준한 상을 받으셨는데 저는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면은 아마 앞으로 사회에서 성공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1의 자본, 우리가 아는 제2의 자본. 우리나라는 제1의 자본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인적 자원, 인재를 많이 길러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3의 자본, 제4의 자본에서 신뢰, 마음이 보이지 않는 자본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다. 특히 요즘에는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융합이 여러분들 기술의 융합이 아니고요. 융합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고요. 2005년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비스 사이언스 학문이 뭐냐면은 조지아텍에 있는 교수님하고 IBM이 만드는 건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 못하는 거를 갖다가 인문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크라이슬러사의 예인데 크라이슬러가 80년대에 부도가 납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부도가 나면은 정부가 개입을 않거든요. 근데 크라이슬러를 보니까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서 밑에 있는 부품 기업까지 해서 400명이 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하죠. 그때 아이아코커가 거기에 이제 구원투 들어갔는데 이분이 가서 뭐를 했냐면 종업원을 다 정리했습니다. 해고. 그리고 그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앞으로 4년 안에 여기 종업원들 다시 데려오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유능한 연구 인력을 리크루팅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난리를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그 유능한 연구자와 법대 교수님들을 법학과 하시는 분들을 붙여넣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름이 많이 나니까 차가 엄청 크죠. 근데 이 법대 교수님들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냐면요. 차도 크면서 연비 좋은 만들어 달라. 근데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만들어냅니다. 케이카라는 거를. 그래서 크라이슬러가 4년이 아니라 2년 반 만에 회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인문학, 철학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 요즘에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AI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기술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인지심리학 하시는 분들, 인지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심리학 하시는 분들에서도 소위 말하는 약간 이상한 분들로 취급받는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다트머스 대학에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자. 그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술 중심이 아니라 어떤 창의적인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얘기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종교계나 아니면 큰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서울대 총장께서 한 말씀 하셔도 국민들이 그렇구나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큰 어른들이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시 나오셔서 아니면 돌아가신 김수환 추경 같은 분 하셔서 좀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고민을 하고 특히 창업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직원도 똑같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 했듯이 결국은 이제 문제는 조직이다. 조직을 우리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시면 또 홍익인문하고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사가 큰 굴곡이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저희는 잘 극복하죠. 그래서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창업에 더 들어가고 하면은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분 무섭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반도체 얘기를 하잖아요. 인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력이 1년에 많이 오는 게 한 1000명 정도랍니다. 근데 중국은 수십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한테 저희가 좀 뒤지어 있는 상태죠. 지금 512D 정도 앞서 있는데 반도체는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인력을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우리 진대재 장관에서 전문가들이 아마 중국이 반도체만 한국을 못 이길 거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우리만의 어떤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이 그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제공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한 2년 정도 앞서는데 아마 반도체만은 저희가 앞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은 엄청나죠. 여러분 베이징 근처에 가면 중간천도 보시면 엄청난 실리콘밸리보다 더 많은 어떤 기업들이 있고요. 제가 신천을 한번 몇 년 전에 갔었는데 호텔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 날 모든 창업하시는 분들이 호텔에 모여서 자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럼 옆에 있던 분들이 그래 기술이 좋아?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돈을 내줄게.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럼 내가 생산해 줄게. 이런 장이 계속 열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도 KDB가 아마 수요일마다 아마 여의도 본관에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실 때 혹시 이 업종 교류, 다른 업종이 틀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논의하시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거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동종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까지 해서 다양한 어떤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아시겠지만 샤오미가 요즘에는 한때 조금 하지만은 여기는 결국은 어떤 스피드가 아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기 살면서 어떤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옛날처럼 나를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글이 언제 없어질까요? 그러면 농담을 합니다. 아마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구글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 여기는 아마 데이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남도를 가보니까 전남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인데 요즘엔 전남도에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 유출을 하려고 해서 NHN도 지금 순천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데이터가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국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히 수직적인 문화가 아닌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특히 사고력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융합. 항상 감사하는 문화, 열린 소통 문화, 그리고 긍정적인 거.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빨리 풀어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지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잘의 이나모리식인데 이 잘의 이 회장님은 원래가 교세라 이러면 아시죠? 교세라가 교토 세라믹이죠. 교토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이분이 잘이 회사가 부도났을 때 여기에 가서 2년 만에 해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랬냐면 모든 직원의 행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리더에게 도덕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메바경 모든 개인까지 다 경영해서 노관 들어가는 이런 걸 해서 이제 2년 만에 저는 성공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하려냐면요. 이나몬이라는 이 교세라 회장님이 삼성 반도체에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씨 없는 수박 만드신 분 아시죠? 그분의 사위예요, 사위. 근데 씨 없는 수박 만드신 분은 우장춘 박사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민비를 살해하신 분이에요.
민비를 살해하고 이분이 일본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일본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분이 그래서 했는데 이분의 넷째 딸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한국피가 조금 있는지 몰라도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 때 이분이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생 전략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제가 얘기하자면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네트워킹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께 소홀히 하시지 말고 항상 그분하고 꾸준하게. 저는 상기평에 32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럽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도 상대방의 저를 버리지 않는 항상 만난다가 제 모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전략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결국은 21세기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옛날에 뭐 IQ 산업화 시대 요즘에 EQ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더 이제 발달돼서 뭐 GQ니 HQ가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면서 집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셔서 가실 때는 어떻든 행복, 이런 어떤 우리 감성적인 이런 문화를 가지고 갔을 때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파란 게 뭐냐면은 옛날 삼성전자의 로고가 비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삼성 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결국은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 나오고 저희 전 대통령, 이 19대 때 대통령한테 매일 경기에서 보니까 소통과 통합, 개혁이 중요합니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정부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또 모르지만 저는 조금 더 이번 정부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개혁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즘에 걱정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입니다. 대통령께서 반도체를 한 말씀 하시자마자 모든 지자체가 다 반도체에 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16년 정도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는 부품에서 소재로 가겠다 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수원에다가 뭐 소재 쪽에 인재를 뭐 한 2만 명 정도 채용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걸 받으면서 LG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뭐 거의 뭐 움직이는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정부에서 중재를 합니다. 삼성의 어떤 그런 큰 저기가 모든 걸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이 좀 안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반도체 아니고요. 특히 여러분 반도체는 보시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야 뭐 있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는 진짜 고급 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넓게 보시고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모든 집단지성으로 하는 어떤 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생각보다 반도체가 미래 아이템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새로운 시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앞으로 저는 아까 데이터를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는요. 사람과 사람으로 사람과 기계 정도 됐는데 앞으로 M2M 기계 대 기계에 가는 데이터가 엄청나지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IoT 센서 같은 게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기술도 보시고 창업할 때 고민하시고 이런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그러면은 리더십 모델이 뭘까? 그래서 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들이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런 어떤 뭐 리더십을 만들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실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부터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 공부만 잘하면 용서해 주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대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에는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오픈형 대학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학교에서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저희는 대학이 더 중요하다. 특히 요즘에 이제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도 똑같이 학생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뭐를 준비하냐면 앞으로 20년마다 전 국민을 재교육하자.
그래서 뭐 대학에 그런 어떤 거를 주는 이런 것도 했는데 저희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나라에서 재교육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세대 되면은 자기가 배웠던 지식 가지고 아마 5번 정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 거에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십을 봤더니 쭉 한 2,000명 정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뭐 높은 게 뭐냐면 성취, 열심히 일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낮은 게 뭐냐면 남을 잘 배려를 않더라. 그리고 모든 공덕은 자기 거더라. 저는 미래 비전 서술서문인데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서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진짜 그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 쓰는 연습을 안 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 가서 성공하고 하려면은 글 쓰는 방식, 글을 잘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습니다. 대학에서도 전공만 가르치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걸 잘 안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런 쪽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이러려면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공대를 전작가를 나왔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보다 행동은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 했는데 잘 안 읽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래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쓰는 거, 메모하는 습관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건양대학교의 그 설립자를 한번 뵀습니다. 나이가 뭐 95세신데 아직도 골프를 치시는. 근데 그분이 유학 시절에 그 정리한 자료를 봤습니다. 진짜 글씨체도 예쁘고요.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글도 아주 잘 쓰시고 책도 많이 쓰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하셔서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드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연공서열의 문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부도 그렇고 이제 직무국 어떤 직무의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셨을 때는 좀 이런 거를 좀 타파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하이라키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적인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사업 오시는 분한테 농담을 두 가지를 합니다. 제가 이제 GS2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농담인데 GS 고스톱에서 2등은 매일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을 진짜 가지려면 1등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GS2 그러는데 어떻든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은 여러분 하이테크 시장은 기술은 버티컬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리지탈한 수평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와 TSMC를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파운드리에서 한 16% 정도 되고요. 타이완의 TSMC가 56% 전 세계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TSMC는 로 테크놀로지에서 아주 하이테크까지 다 가지고 라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테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테크에서는 삼성전자가 마켓이 60%고 그 다음에 TSMC가 40%입니다.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TSMC 3분의 1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술 중심으로 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시장을 봤을 때 버티컬하냐 호리존탈하냐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조직을 가꿀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왜 해야 되지? Y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시고 하면 아마 될 것 같고요. 또 Y를 할 때, 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방법론, 긍정적인 게 중요하죠.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유럽에서 큰 재앙이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교회나 성당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집한 데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르네상스에서 어떤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걸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은 해결했던 것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학이 돼서 나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거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아까 뭐 제가 세종, 정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이 세종이 상당히 그래도 뭐 리더십이 많았다. 뭐 어떤 분은 혹자는 그럽니다. 참 세종은 괴팍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600년 전에 어떤 좋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전기에 그래도 상당히 조선이 좀 안정화되지 않았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전이 얼마나 그 시절이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세종으로 이전할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좀 대단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창업하실 때 좀 역사를 한번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썼고요. 결국은 이제 뭐 뒤에 삼성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방에서 창조로 가야 된다. 뭐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나라가 그 97년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그 TV가 전 세계 마켓시어가 25% 정도 됐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LG전자가, 대우전자가 뭐를 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컴퓨터 안에다가 TV를 집어넣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 3사는 역으로 뭐를 했냐면 우리는 디지털 TV 안에다 컴퓨터를 집어넣겠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 새로운 방식을 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아시겠지만 TV의 마켓시어를 거의 한 7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추격하는 창조 이런 모방해서 저희 창조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사업하실 때는 언제나 아까 같이 why 내가 그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노벨상을 참 많이 탔죠.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공식적으로는 2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도 있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마 한국인 어머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인데 그분도 한국인이 불려 2명인데 그 일본에서 1983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세종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했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거거든요. 자료거든요, 이분께서. 그래서 좀 흥미롭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노벨상을 지금 한 30명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교토대학교가 15명인가 그렇습니다. 동경대보다는 교토대가 많은데, 일본이 지금까지 많았던 거는, 일본은 아주 그 교육제도 보시면 특이합니다. 대학에 보면 정교수 밑에 부교수, 조교수가 있어서 아주 하이라이트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이 아마 지금까지 보면 창의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뭔가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우리나라도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홍익인간에서 우리 그 세종 시대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만들죠. 저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그 한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번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시지 말고 그 시간 낼 때 아마 좀 역사 공부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세종께서 또 많이 했느냐 뭐 다양한 거 있어서 한번 보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독특한 기술, 나만의 독특한 경영 방식 그러면서 메가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해시계, 훈민저금 이런 걸 만든 게 다 뭐냐면은 그때 사대부가 아니라 그 밑에 서민, 백성들을 널리 살피기 위해서 만든 거다. 아시겠지만 재밌잖아요. 그때만 사대부들은 한글보다 한문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 소위 말하는 백인 상류 사회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선호하고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들이 미국으로 보면 어쨌든 2년 정도 영국으로 공부를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래도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들을 살피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것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종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백성의 큰 뜻을 모아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독수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전공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또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썼는데 이건 너무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소통을 해서 많이 토론하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 여러분께서 서로 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종이 했던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웨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GE가 했던 방식, 일본의 토요타 웨이 이랬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런 게 좀 성공했고요. 한때 우리도 집단지성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조직을 만들었을 때 나만의 어떤 그 웨이, 아까 저기 처음에 제가 애티튜드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만드셔서 여러분만의 어떤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이게 뒤에 보시지만 이게 50년대 만들어진 어떤 프로세스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이런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창업하실 때 하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웠을 때 우리가 자충을 했습니다만 이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밑에 참고 보시면 아까 KT 그 법이라는 게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오래된 학문이지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그래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만의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특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좋은 장점은 결국은 좋은 인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봐보시면서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리더가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그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이 감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결정이 아니고 시스템으로서 할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집단지성이라는 말 쓰이냐면 그런 걸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항상 우리는 남한테 칭찬하고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칭찬할 때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직생산하면서 이렇게 사실 무덥니다. 어떤 때는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생산하면서 우리 보수 중에 한 분은 진짜 한 번도 화를 안 냅니다. 근데 결국은 기다리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설사 이러시면서 어떤 때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한 번 더 참으시고 저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해서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래서 하루에 착한 일을 한 번 하자. 그리고 한 달에 책을 2번 읽자. 그리고 하루에 5번 감사하자. 그래서 이게 아까 선욱 부회장님이 만든 125 행복 나눔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걸 한번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한번 어떤 대표 아니면 창업하실 때 이런 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종을 만들었는데 역시 이스라엘도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독특한 가정 교육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도 봤더니 많이 토론하고 또 어떤 나눠주고 봉사하고 감사하더라. 근데 공교롭게 우리 세종께서도 보니까 엄청난 토론을 했네요. 근데 그리고 또 훈민정음악을 만들어서 백성한테 이렇게 널리 알려서 편하게 하고 우리만의 어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시고요. 세종 때 재밌는 게 그거 있습니다. 세종 때도요. 아기를 낳으면은 요즘 가서 아기 낳고 나면 휴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600년대에도 어떤 평등 이런 게 더 있었다. 역사를 보면 옛날에 더 남녀 평등이 더 많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 아주 옛날 삼성이 어떻게 변했나?
이제 삼성이 1987년에 종교원을 만듭니다. 삼성에는 각 그 삼성전자 연구원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종교원을 만드는데 신수종이면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연구를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서 삼성 종교원이 만들어졌고요. 대우는 옛날에 대우 고등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 종교원이 좀 뭐 이상하게 됐는데 어떻든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 삼성이 진짜 앞으로 뭐 미래를 보겠다 해서 이제 살리고 나 딱 보니까 별로 안 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93년도에 그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든 사장단을 다 해놓고 포크를 집어던지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철저히 다 바꿔라.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하면서 엄청난 삼성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는 큰 흐름에서 내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때 삼성이 그분 유럽을 가봤더니 모든 창고에 그 삼성에 있는 TV가 이렇게 먼지가 뿌옇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삼성이 엄청난 그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한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것도 만들었었거든요. 그거 만들었더니 뭐 다른 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게 여러분들은 진짜 새로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 때 어떤 뭐 엄청난 그 수직적인 문화였는데 그 이건희 회장 오면서 수평적인 게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종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철저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은 모 대학 특정을 하는데 삼성은 철저하게 능력주의자입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뭐 그래서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에서도 삼성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 3명의 영웅이 났듯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지금까지 창업에서 뭐 글로벌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에서 한때는 뭐 엄청나게 아마 계급장 떼고 했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이 70% 이상 얘기를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잘 대답을 안 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학생들 보면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이거 우리가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브라운관 TV가 상당히 앞에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삼성이 최초로 플랫한 걸 만듭니다. 제가 처음으로 플랫한 그 브라운관을 만들어서 제가 TV를 사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998년도에 이거를 삼성전자가 딱 만들면서 그때 일본이 이제 LCD 쪽에 한참 넘버원이었거든요.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LCD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디스플레이.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 개발해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만으로 로드쇼로 갑니다. 물건 팔러.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있다 우리나라가 LCD를 석권했거든요. 지금 OLED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이 않는 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즘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OLED TV 얼마나 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기술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원을 이제 그 손옥 부회장님이 이제 원장으로 딱 가셔서 갔더니 모든 기술원 직원들이 나는 과학자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과학자와 기술자라 얘기하는데 젊은 친구들 너 보려면 과학자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을 만들어서 10년 후에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결국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한 10년 동안 개발했던 종교원에서 봤더니 이렇게 실패가 많은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창업을 할 때는 기술이 아닌 경영과 영업을 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모든 거를 나는 과학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뜯어 고치면서 삼성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삼성전자 중앙연구소고 기술원을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원 아직도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요, 아직 2가지입니다. 그 교수로 가고 싶은 분들, 아니면 아직도 나는 연구가 좋은 분들. 그래서 삼성에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또 하나 이 종교원이 좀 크게 못 되는 거는 그 현업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줍니다.
PIPS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인쇄도가 적다 보니까 많이 전자로 이직하는 이런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원들 이렇게 보면은 참 그게 좀 걱정이라는데 어떻든 간에 삼성이 이런 걸 많이 바꾸면서 했다. 그래서 아마추어 나는 연구원이 아니라 나는 프로로서 앞으로 내가 만든 거를 꼭 뭐 상용화시켰다. 이런 이제 어떤 각오를 다진 것 같고요. 삼성은 재밌는 건 옛날에 꼭 삼성 종기용과 삼성전자 투 트랙으로 연구를 시켰습니다. 한때는 애니콜시 날 때는 시켰더니 구미에 있는 연구소가 먼저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제 창업하실 때는 항상 백업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 그게 실패했을 때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듀얼로 가져가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고,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가 R&D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1세대부터 뭐 4세대, 5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선진국으로 가야 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뭐 6시가만 이건 뭐 지금 요즘에는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R&D가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R&D라는 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뭐 어느 때는 뭐 기초 연구를 중요시할 때 어떤 때는 뭐 응용인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시계축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면서 바뀌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술이 기초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아까 난 연구자가 아닌 기술자야 이랬을 때는 R&D 비즈니스까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겠고요. 왜 R&D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은 중요하냐면 연구하셨던 분들은 원가 계산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 뭐 선진국이 됐을 때 대학의 경쟁 능력도 중요하다는데 미국은요 모든 국가 R&D가 국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무성에서 국방부에서 만들 때 항상 이 기술이 군과 민이 두 개 갈 수 있는 이런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이런 어떤 그 전략을 해서 항상 우리는 R&D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앞으로 더 효과도 있고 시장에서 뭐 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그냥 참고 자료고요. 우리가 뭐 창조할 때 이런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뭐 뒷자료는 참고로 하시고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창업에 있어서는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특히 우리가 뭐 열린 마음, 감사하고 남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창업하셔라. 그리고 혹시 이거 들으신 분들께서 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전남 순천에 좀 있습니다. 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도움드리고 뭐 특히 이제 정부 각 기관에 보면은 R&D 전담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창업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처럼 뭐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뭐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있을 때 많이 찾아보시고 또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창업하실 때 최소한 재무제표를 완벽하지 않지만 딱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기술이 아닌 그런 쪽도 경영 쪽을 좀 생산 기술 쪽을 많이 하셔서 폭을 넓히고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1시간여 동안 특별한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요? 스타트업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3회 실험실 창업 이노래 비즈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